당신은 혹시 누군가의 약속을 평생 지켜본 적이 있나요? 반지 하나. 그것은 아이의 부탁이었고 한 노년의 삶을 지탱한 기억이었습니다. 피아노 위에 놓인 작은 유리컵 속 반지. 그건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기억과 사랑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이 다시 빛납니다. 오후 3시가 되면 고아원 강당 안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위로 쏟아진 빛이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이면 아이들은 그걸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작은 손들을 한 명씩 내 쪽으로 불러 건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은 늘 차가웠지만 그 안엔 연습한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왼손 먼저. 그러면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른손이 더 예뻐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악은 예쁜 손이 아니라 예쁜 마음으로 치는 거랍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흰색과 검은색의 소리가 엇갈리며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오래된 피아노의 음색은 조금 탁했지만 그 안엔 이상하게도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친구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한 음을 짚었습니다. 도미 솔도. 건반 위에서 조심스럽게 오르내리는 작은 손가락들. 그 움직임을 볼 때마다 저는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순간이 아이들에게 기억으로 남을까? 그들이 커서 삶이 버거워질 때 오늘의 소리가 잠시라도 위로가 되어줄까? 창문 바깥에서는 참새가 지저귀고 먼지 낀 커튼 사이로 바람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오후의 빛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이 이곳에 닷을 내린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도 아쉬움도 다 이 교실의 공기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늘 조용한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말수가 적었지만 손끝의 감각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그 아이의 눈빛은 잠시 반짝였고 곧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도 음악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마지막 열쇠일 거야.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복도로 뛰어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언제나 마지막까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꼭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사람처럼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음악이 대신 말해줄 거예요. 그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은 모두 나갔지만 그 아이만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햇빛이 피아노 건반 위를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천천히 건반에서 떨어지던 그 순간 저는 그 장면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건 평생 잊히지 않을 첫 번째 음표였습니다. 겨울이 오면 강당의 공기는 더 투명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한기가 건반까지 얇게 번져서 아이들이 첫 음을 누르기 전 잠깐 손을 비비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난로의 불꽃이 고르게 타오르는지 살피고 시계를 한번 보고 의자 각도를 맞췄습니다. 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조용한 그 아이가 모자에 묻은 눈을 털며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왼손 먼저 해볼까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아이는 모자를 벗어 의자 위에 올려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2번 들썩였습니다. 수업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미, 솔도 천천히 손목을 너무 세우지 말고 숨을 들이쉬었다가 놓고 아이의 손끝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고음부로 넘어갈 때마다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추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쉬는 시간 아이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유리에 입김이 맺히고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더니 손으로 슬며시 지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아이가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다 말고 다시 넣었다가 또 꺼내며 말문을 여는 법을 연습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잠깐 여기 두면 안 될까요? 아이의 작은 손바닥 위에는 은빛이 도는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손가락에나 맞을 가늘고 단정한 링. 통 속의 별처럼 작은 점이 1개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손에 올려 가볍게 무게를 재보았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소중한 거니? 제가 묻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잃어버릴까봐 걱정되겠네요.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피아노 위를 가리켰습니다. 선생님이 늘 닦는 그 유리컵에 잠깐만. 아이의 눈빛은 간절했고 동시에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컵을 가져와 안쪽을 한 번 더 닦고 그 안에 깨끗한 천 조각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유리 바닥에 아주 작은 소리를 남겼습니다. 딸까? 왜 탁자 서랍이 아니라 여기에 둘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피아노 뚜껑을 쓰다듬었습니다. 여긴 선생님이 늘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 깊은 데를 건드렸습니다.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누군가의 눈에 계속 남겨두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오늘부터 우리 둘이 함께 지키는 거예요. 아이는 호흡을 내쉬며 아주 작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도 아이는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쓰려다 멈추고 반지가 들어있는 유리컵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제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문까지 걸어가던 아이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럼 나중에 돌아오면 그때 돌려주세요. 아이는 말끝을 조금 떨었습니다. 선생님이 저 기억해 주세요. 저는 대답 대신 유리컵에 천을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여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대로 둘게. 눈발이 굵어져 창밖을 희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모자를 눌러쓰고 두 손을 주머니에 깊게 넣고 문간에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강당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반지가 유리컵 안에서 아주 작게 빛났습니다. 난로의 불이 한번 크게 숨을 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잠깐이 아닐지도 몰라. 다음 주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연락처가 없었고 묻고 싶어도 물을 곳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 명단은 계절을 따라 자주 바뀌었습니다. 저는 수업 전에 수업이 끝난 뒤에 유리컵에 먼지를 닦았습니다. 누군가의 숨결이 닿았던 자리라서 더 조심히 닦았습니다. 아이의 자리를 대신 지키는 마음으로 반지를 한번 쓰다듬고 천을 덮었습니다. 딱히 종교가 없었지만 그건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기를.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창문을 열면 흙 냄새가 들어왔고 아이들은 맨발로 뛰고 싶다며 웃었습니다. 반지는 봄의 빛을 받아 조금 더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세 곡을 가르치고 틀린 음을 바로잡으며 쉬는 시간마다 유리컵을 닦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바뀌고 저는 조금 늙었습니다. 그러나 유리컵의 자리와 그 안의 반지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방의 중심인 것처럼. 어느 저녁 강당불을 끄려다 저는 다시 유리컵 앞에 섰습니다. 천을 걷고 반지를 들어 창가로 가져갔습니다. 바깥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오래전 그 아이가 입김으로 그려놓고 지웠던 동그라미를 떠올렸습니다. 유리에 입김을 불어원을 만들고 그 안에 반지를 맞춰 보았습니다. 반짝. 유리 위에 빛이 반지에 닿아 작은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고리 안에서 제 마음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지를 유리컵에 돌려놓고 천을 덮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자. 혼잣말이 방 안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제 꿈속에서도 유리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뒤로 고아원 복도에는 묘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젖은 흙, 낡은 나무 바닥, 그리고 오래된 피아노의 철심 냄새. 아이들이 떠들던 자리는 금세 새로운 목소리들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앞 의자 하나만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앉았던 자리. 반지가 있는 유리컵이 바로 그 의자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 반지를 바라보다가 종종 멈칫했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작은 울림이 들리는 듯 했거든요.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음악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손끝은 서툴고 박자는 늘 앞서거나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그들에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틀린 음을 칠 때마다 유리컵 안의 반지가 작은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제 목소리는 언제나 그 반지의 울림과 닮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았고 저는 홀로 강당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빗방울이 창문을 때릴 때였습니다. 저는 문득 피아노 덮개를 열었습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곡 짧은 왈츠를 쳤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제 손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떠난 뒤 처음으로 그 곡을 끝까지 쳤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속으로 사라질 때 유리컵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피아노 뚜껑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겠죠?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해 가을 고아원은 리모델링을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밖으로 나왔고 강당의 피아노도 잠시 옆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유리컵을 품에 안았습니다.
먼지가 날리지 않게 천으로 여러 겹 싸서 제 방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드나드는 동안에도 저는 그 물건만은 절대 맡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냥 버리세요. 아이가 안 돌아왔잖아요. 한 직원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유리컵 안에 반지가 달빛을 받았습니다. 저는 작은 스탠드를 꺼내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의 손 모양을 떠올렸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이 유난히 길었고 건반을 칠 때마다 손끝이 살짝 굽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눈앞에 그려보았습니다. 건반 위에 흰 나비 한 마리가 앉는 것처럼 섬세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기억은 제게 하나의 음표처럼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 아이는 왜 반지를 맡기고 떠났을까? 그 말 다시 올게요는 단순한 인사였을까? 그때마다 떠오르는 건 그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말보다 깊은 그러나 끝내 닫힌 눈빛. 저는 그 표정을 떠올리며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미 솔도. 반지는 그 소리에 맞춰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고아원 마당에 서 있던 느티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음악은 어쩌면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식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이름은 잊혀도 그가 남긴 소리는 공기 속에 남아오래 울리는 법이니까요. 밤이 되면 피아노를 덮은 천 위로 별빛이 떨어졌습니다. 유리컵은 여전히 그 위에 있었습니다. 반지의 작은 별무늬가 별빛을 받아 잠시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돌아온다면 이 빛을 보고 다시 길을 찾겠지요. 세월은 눈에 띄지 않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세대가 바뀌었고 제 머리칼에는 서리가 내렸습니다. 피아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앞에 앉는 아이들은 이제 저보다 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위 유리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강당의 중심처럼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천을 걷었습니다. 빛바랜 은색 반지는 여전히 온기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헝겊으로 반지를 살살 문질러 닦을 때마다 금속 표면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제가 늙어가는 동안에도 하나의 신호처럼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그 일을 청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식이었습니다. 기도처럼 반지를 닦고 유리컵을 씻고 천을 덮는 일이 제 하루의 마침표였습니다. 누가 보면 단순한 행동이겠지만 저에게 그것은 잊지 않기 위한 몸짓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건 뭐예요? 예쁜 장식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의 약속이 담긴 거예요. 오래된 약속. 그러면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분은 다시 오셨어요? 아직은요. 그 대답은 늘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늘 다른 울림으로 번졌습니다. 가끔은 제가 먼저 묻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누군가에게 뭘 맡긴 적 있니?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을 맡긴 적은 있어요. 친구한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그 비밀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죠? 네.
그 대화가 끝나면 저는 유리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켜준다는 건 결국 기억해준다는 뜻이니까요. 가끔 유리컵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혹시 벌써 잊었을까? 그때의 음악도 내 목소리도?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음악은 잊히지 않아. 피아노를 한번 두드리면 음이 벽에 닿아 울렸습니다. 그 잔향은 천천히 퍼져나가며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날도 반지를 닫고 있다가 문득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유리컵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반지가 아주 짧게 깜빡하고 빛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소 짓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제 안에서는 피아노의 멜로디가 들렸습니다. 도미솔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악보를 꺼냈습니다. 아이에게 처음 가르쳤던 곡이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음표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건반을 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곡이 완벽하게 들렸습니다. 그 곡은 이제 단순한 연습곡이 아니라 기도의 멜로디가 되어 있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반지는 어쩌면 내게 남은 마지막 약속일지도 몰라.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나 자신을 버티게 하는 가장 조용한 힘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없다면 저는 매일 피아노 앞에 앉을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폭설이 내렸습니다. 눈은 멈출 기미가 없었고 강당 창밖은 하얗게 막혔습니다. 아이들은 귀가하지 못해 강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주며 잠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소리를 잘 들어봐요. 이건 오래된 약속이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건반 위에 제 손이 닿자 소리가 천천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나가려던 저는 피아노 위에 놓인 유리컵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반지가 눈처럼 희미한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저의 오랜 기다림이 고요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여름 오후였습니다. 오전부터 흐리던 하늘은 점심 무렵부터 점점 어두워졌고 빗줄기는 강당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아이들은 귀가 시간이 다가오자 창가에 모여 우산을 내밀며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오늘은 일찍 끝낼게요. 라고 말하고 악보를 덮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자 강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비 냄새가 나무 바닥을 타고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익숙한 동작으로 피아노 덮개를 닫고 유리컵 위 천을 걷었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빗소리 때문인지 그날은 유난히 반지가 반짝여 보였습니다. 아마도 세월이 흐르며 더 이상 닦을 곳이 없을 만큼 닦아낸 탓이겠지요. 저는 반지를 손끝으로 들어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도 많이 기다렸지? 그때였습니다. 문 쪽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낯선 리듬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저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빗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직 계신가요? 조심스러운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비에 젖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손에는 젖은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딘가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전히 여기에 계실까 해서. 저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같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등에 작고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 약지를 무리하게 눌러 생긴 자국. 오래전 그 아이가 가진 바로 그 흉터 자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여기서 피아노를 배웠던 아이예요. 그때 반지를 맡기고 떠났던. 제 몸이 굳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한순간에 되감기듯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아이의 목소리, 피아노 소리, 선생님 이거 맡아주세요.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말을 잊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는 젖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늦었죠. 많이. 강당 안으로 비 냄새와 함께 젖은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자 하나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비 맞았잖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우산을 접어 구석에 두고 피아노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피아노 위로 향하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자리 그대로네요. 그는 유리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천을 걷어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에서 기다린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젖은 탓인지 반지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는 그 물방울을 엄지로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떠났어요. 그냥 누군가 제 걸 기억해 주길 바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흔들렸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진짜로 지켜주셨네요.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요.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 손 위에 제 손이 살짝 닿았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그 짧은 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때리던 빗방울 소리가 마치 피아노의 잔잔한 반주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반지 돌려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제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선생님 거예요. 그때 이걸 지켜주신 게 제 인생을 지켜준 거니까요. 그의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받아들고 손바닥 위에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빛바랜 은색링 안에서 내 지난 세월이 모두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엔 내가 받아둘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또 돌려주러 오세요. 그땐 당신 아이 손에 꼭 끼워서요. 그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선생님. 약속드릴게요.
그날 빗소리는 밤늦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그의 손이, 제 손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도미 솔도. 그 소리가 다시 강당에 울렸습니다. 30년 전의 여름과 똑같이. 그날 밤 강당의 불빛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창문을 스치는 빗방울이 유리컵의 표면에 미세한 반짝임을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피아노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엔 젖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위에 반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반지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저는 고아원이 싫었어요. 세상에 버려졌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지를 맡기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사라져도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면 그걸로 됐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야 알겠어요. 선생님이 이걸 지켜준 게 제 마음 한쪽을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걸요. 그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제 앞에 밀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때 제 전부였던 걸 다시 전하고 싶어요. 저는 손끝으로 반지를 들어 조심스레 유리컵 옆에 놓았습니다. 금속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돌려받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마음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스스로 놀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쳐도 될까요? 피아노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피아노 건반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 위에 손이 닿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도미 솔도. 음이 울렸습니다. 그의 손이 건반을 누르는 동안 제 왼손이 조용히 그 리듬을 바쳤습니다. 오른손이 멜로디를 만들고 왼손이 화음을 쌓았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강당 안의 공기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세월을 넘어선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곡 기억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기억하죠. 내가 처음 배웠던 곡이잖아요. 그땐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이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곡이 됐겠네요. 그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직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유가 달라요. 이 소리를 낼 때마다 그때의 제 마음이 다 돌아와요. 피아노 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음과 음 사이의 공백마다 숨과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건반이 울릴 때마다 저의 세월이 하나씩 풀려나갔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멈추고 마음속의 죄책감이 천천히 녹았습니다. 음악은 용서의 언어가 되었고 두 사람의 손은 한 곡의 기도처럼 움직였습니다. 곡의 마지막 음이 울릴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피아노 위에 떨어진 눈물이 반짝이며 반지 옆에 닿았습니다. 그 빛은 잠시 하나로 섞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고생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기다림이 이렇게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갚았어요. 이렇게 돌아와 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밖에 비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잔향처럼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음악의 끄트을 닮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찾아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그는 유리컵을 한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반지는 제 인생의 출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선생님 인생의 마침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아니, 마침표는 아니에요. 음악처럼 다음 소리를 위한 쉼표겠지요. 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곡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아직은. 비가 멈추고 강당 안에 맑은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젖은 나뭇잎 위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남자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피아노 꼭 계속 쳐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게 내 인생이었으니까요. 문이 닫히자 강당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유리컵 안의 반지가 그 고요 속에서 작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피아노 의자에 그대로 앉아 방금 연주했던 곡을 마음속으로 다시 들었습니다. 도미 솔도. 그 소리가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리컵 옆에 손을 얹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은혜란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 자라나는 것이고 사랑이란 그 기다림을 놓지 않는 일이라는 걸.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날의 비는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일이 되었지만 그날의 소리만큼은 여전히 제 귀 안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세대를 거듭했고 고아원의 이름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벽지는 새로 칠해졌고 창문도 두꺼운 것으로 바뀌었지만 오래된 피아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건반은 더 누렇게 변색되었고 몇몇 음은 조금 탁해졌지만 그 낡은 소리 속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이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처럼 오래 앉아 있지는 못했습니다. 손끝이 굳어가고 악보의 음표들이 조금씩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나 유리컵을 닦는 일만큼은 여전히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 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햇살이 들어오는 오후마다 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면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음악은 누군가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기억한다는 건 단지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다시 꺼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남자의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시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분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저와 어린 그 아이가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의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지만 둘의 표정은 놀랍도록 생생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지켜주신 반지는 제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없었다면 저는 길을 잃었을 겁니다. 제 딸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선생님 앞에서 그 곡을 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그 약속은 정말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 곡을 쳐보겠니?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자에 앉은 그녀의 손이 피아노 위에 올랐습니다. 손끝의 모양, 악보를 바라보는 눈빛, 숨 고르는 리듬까지 모두 그 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도미 솔도. 피아노의 소리가 강당에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하나하나가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세월이 다시 뒤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녀의 연주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공기 중에 번지며 낡은 벽지와 창문, 그리고 피아노의 나무결까지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곡이 끝나자 그녀는 제 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처럼 잘 쳤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주 잘 쳤어요. 손끝이 아버지랑 꼭 닮았어요.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자신이 사람이 됐다고. 그 말에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유리컵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반지가 햇빛에 닿아 반짝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잘 들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셨어요. 이건 선생님께 드리라고. 그녀의 손끝에서 반지가 제 손으로 건네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속에 그 아이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반지를 꼭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돌아왔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감사의 모양이라고요. 그날 오후에 햇살이 피아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반지를 다시 유리컵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웠습니다. 빛바랜 은색링이 마치 처음부터 제 자리를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손에 맞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킬 차례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지켜야 할 이야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선생님. 그날 이후 매주 같은 시간 그녀는 강당에 와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 곡은 이제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번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억은 이렇게 살아남는다. 그리고 사랑은 이렇게 형태를 바꿔 다시 돌아온다. 이제 제 손등에는 주름이 가득합니다. 악보의 작은 점들이 흐릿해지고 피아노 건반 위에 검은색과 흰색이 서로 스며드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하루는 피아노에서 시작해 피아노로 끝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건반을 쓰다듬고 잠들기 전엔 그 위에 손을 올려둡니다. 그 손끝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낍니다. 유리컵은 여전히 피아노 위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지는 제 손에 있으니까요. 햇살이 들어오는 오후 반지는 여전히 빛을 반사하며 작게 반짝입니다. 가끔 그 빛이 벽에 닿아 춤을 출 때면 마치 아이가 웃으며 뛰놀던 그 시절이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이제 대부분 사회로 나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편지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음악이 제 인생의 친구가 됐어요. 지금은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부드럽게 녹습니다. 음악은 정말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건네게 하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곳에 새로운 피아노가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낡은 피아노는 박물관으로 옮겨지고 새 피아노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아이들이 둘러앉아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 이제 새 피아노로 치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먼저 이 피아노에게 인사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피아노 덮개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낡은 나무의 질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어요. 건반 위에 손을 올리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그 곡을 쳤습니다. 도미솔도.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 배웠던 아이의 손, 비 오는 날 돌아왔던 청년의 손, 그리고 그의 딸의 손, 그 모든 손끝의 기억이 제 손끝으로 이어졌습니다. 음과 음 사이의 공간마다 사랑과 시간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곡의 마지막 부분 왼손이 천천히 내려오며 마지막 음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리고 햇살이 피아노 위를 스쳤습니다. 그 빛이 제 손가락의 반지에 닿아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이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와, 선생님. 반지가 반짝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약속의 빛이에요. 약속이요? 그래. 오래 기다리고 끝내 잊지 않은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빛이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반지는 단지 금속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마음의 고리였다는 것을. 기억과 사랑이 닳지 않고 전해지는 증거라는 것을. 연주가 끝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햇살이 그 사이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 곡은 정말 완성됐어요. 아이들이 강당을 나가고 방 안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여전히 유리컵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조심스레 빼서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덮개를 덮었습니다. 이젠 내가 지켜줘야 해. 다음 세대를 위해. 햇살이 유리컵을 비췄습니다. 그 안에서 반지는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위 마지막 음이 공기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이야기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그날 오후 강당 밖으로 나오는 제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문을 닫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햇살 속의 피아노, 그 위에 놓인 유리컵, 그리고 반짝이는 반지. 모든 게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여전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